네, 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주말이 됐네요. 오늘 좀 목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매일 올리는 영상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여기서 얘가 이 수렴 과정에서 하방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2021년 1월 달을 보시면은 처음에 수렴인 것처럼 모양이 나왔다가 하방 이탈하고 여기서 이 정도로 더 개미들 힘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짜 찐 알트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어떻냐, 일단 도미넌스가 저항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폭등이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나와도 결국 그 이후에는 알트장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도미넌스가 떨어지려면 뭐가 올라야 되냐면 시총이 높은 애들이 먼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메이저 알트나 아니면 시총 높은 애들, 특히 뭐다 이더리움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억가를 당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맞냐, 이더리움 쓰레기 아니냐. 원래 여러분들 욕 나올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솔라나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야 솔라나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근본이라 그래요. 달라진 게 있나요? 솔라나가?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잘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은 결국 뭘 먹고 자란다? 욕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던져요. 그런 물량을 털 때 누군가는 매집을 하죠. 그 매집 물량을 나중에 언제 터냐? 모든 사람들이 이건 근본이다, 환호할 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더는 근본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 욕을 많이 먹으면 보통 그게 이더의 장세가 오기 전에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둬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올라갔던 거에 대한 숨고르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숨고르기 영역이 끝나면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가 된 것이고, 그때 올라갔을 때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이더가 잘 오를 거다.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인데, 제가 웬만한 분들은 많이 상담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다들 뭘 얘기하냐면 장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나 장투 잘해 이럽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세가 오히려 신규 진입자들이 싸진 알트를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장투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 적당히 오르면 팔아야 되고 적당히 싸지면 사야 되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시간 텀을 짧게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장투로 번 사람들 보면 눈이 이제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장투해야지 하다가 또 내가 체질상 안 맞는 옷을 입다 보니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뭐든 상관없어요. 장투를 해도 되고 단타를 쳐도 되고 스윙을 해도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스윙이 맞는 것 같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장투는 사실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장투를 굳이 하겠다면 해도 되는 건 맞는데,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는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사실 지나고 보면 고통도 아닌 것이, 여기서부터 거의 1년 넘게 알트를 진짜 모아왔던 사람들이 고통이라면 고통이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았을 거 아니에요, 2022년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사실 뭐 1년이 아니고 2년 넘게 모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의 고통인 거지, 꼴랑 여기는 고통이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온 다음에 내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값이 있을 뿐인 거지, 기간적으로 따지면 별 고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장투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늦게 들어왔음을 좀 인정을 해라.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오히려 더 들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크게 먹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를 해줘야 더 크게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해도 더 힘들잖아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투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한다고 한들 어찌됐든 뭐다, 얘는 수렴을 하고 있다.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수렴 중이고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면 사실 베스트긴 한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왜? 1월 달에 그렇게 해서 개미를 엄청나게 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에서 개미를 턴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견디면 끝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견딘다는 표현도 웃기지만 그냥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남겨두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5%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가 남는 게 메인인데, 진짜 내가 현금 썼다 하면은 25%는 남아있어야 돼요, 현금이. 그래야 향후에 계속 내가 코인 들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거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6주의 캔들이거든요. 6주면 한 달하고도 거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났을 때는 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일단 정확하게 수치나 시간적인 부분을 뭐 생각할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요번 달에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가 끝나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없다는 게 뭔 말이냐, 반감기가 끝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사람들이 더 털려요. 왜? 나는 반감기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별일이 안 일어나야 반감기가 별거 아니네 하는 거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여러분들 사이클 봤을 때 반감기를 기점으로 어땠죠? 엄청나게 올랐죠. 이 시간차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막상 그 지루한 상황에서도 개미 털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보가 있어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행보는 정말 좋은 행보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는 하락세기형의 낮은 추세선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크아웃을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거기에 배팅하지 않을 거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알트 시즌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인내시. 여기서 올라가면 끝이다라는 거. 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연장이 되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 과정 이후에 이런 무빙들이 왔었다. 지금도 축적, 재축적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는 정말 저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심해요. 옛날부터 이더 저평가란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왜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항상 말씀드렸죠. 반감기가 돼봤자 생산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늘어나죠. 대신 2100만 개라는 한정적인 공급량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인 건데 이더리움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다? 총 공급량은 무제한이지만 사용량이, 그러니까 사용으로부터 해당되는 소각량이 스테이킹으로 나오는 생산량보다 더 많으면 개수는 줄어들겠죠. 소각되는 개수가 생산되는 것보다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러한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안 쓰이는 체인이냐? 아니죠. 베이스나 이런 핫한 체인들도 다 결국 자체 코인을 만들지 않고 이더리움의 레이어 2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 결국 이더리움은 추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다만 지금 그 하이브를 받지 못할 뿐. RWA도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RWA 정말 중요하다, 괜찮다 그랬는데 막상 별 가격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딴 거 하고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RWA 터지고 여러분들이 못 잡게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줄 때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즘 핫한 예치 메타들을 알아보면서 이더리움을 어쨌든 내가 홀딩을 할 건데 예치 메타까지 하면서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에테나가 이런 애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얘도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바이낸스 런치풀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 출시될 블라스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더리움 예치 메타들이 있을 건데 이더리움을 점점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면 그 예치 메타를 하는 것도 역시 비니핀 V4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계속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고 바이낸스 런치풀도 처음에는 BNB가 되게 쌌을 때는 모두에게 열린 문이었지만 지금은 고래들의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예치해서 받는 행위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더 비니핀 V4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코인판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대충 결말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얘가 이제 파란 선에 있을 때가 보통 이제 DB에서 나오는 구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 나올 때마다 뭐다? 이 구간에서 구매를 했다면 추후에 좋은 움직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상황에 또 뭐가 됐다? 테더 재무부에서 또 뭐가 발행됐다? 10억 달러의 테더가 또 발행을 됐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찍히고 있다. 프린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점에 도달했다면 이는 장기 보유자 NUPL이 파란색 행복 영역에 도달하지 않는 역사상 첫 번째 주기가 될 거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이클 탑이 들어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구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탑이 되려면 좀 남았고 탑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상승장이 짧을 수 있는데 지금 횡보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보면은 하지만 동전을 3번 던져 앞면 나오면 4번째 5번째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도 근데 항상 여러분들 상승장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저도 진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살아봤거든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막 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버블 때는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락장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상승장처럼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이 하락장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런 근거들로 봤을 때는 일단 온체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너무 코인에 미쳐있지 않아요. 지금 더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회가 남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말하는 게 금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코인이 되게 신기한 게 어떨 때는 나스닥 기술주나 뭐 S&P랑 같이 가다가 어쩔 때는 또 금이랑 같이 가거든요. 되게 재밌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 같은 그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대안으로 되게 되면 ETF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이제 기존 금융 세력들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새로운 투자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과거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요번에 닷컴 버블 같은 개념이 끝나면요 쫙 빠져요. 그 다음에는 진짜 변동성 줄어들면서 주식처럼 우상향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장을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도 더 케어를 해야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미국 정부 보유 비트코인 잔액이 21.3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렇죠? 이런 게 현재 약 17.74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119억 달러 상당이다. 그렇죠? 이런 걸 언제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되면 또 이슈거리가 되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당장은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일단 좀 더 우리가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 때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정체 시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오히려 좋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히려 동결 구간 때 위험 자산이 많이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기술주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동결이 계속 길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걸 얘기해주면서 이 직전에는 뻐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동결 기간에 오히려 더 위험 자산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하를 하는 과정에 보다 우리가 인하를 하기 전에 그 동결 단계, 중립금리 단계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 자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우리는 동결이 최대한 길게 가져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이 미국 SAC가 결국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될 거다. 5월 가능성이 50%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반감기가 끝나면 5월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승인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반감기 이슈가 끝나면 다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이슈가 계속 조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러다 보면 또 이더리움이 리바운드를 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게 냅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올라가는 코인들의 추세가 보면은 비트 형제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가잖아요. 비트 SV, 골드, 뭐 이제 스택스까지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비트 형제들이 해당이 되는 그런 애들이 좀 가는 것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퓨엘이나 이런 애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딱 구도가 그거거든요. 이 BK 대장주, 제가 차트 제일 살아있는 놈 비트코인 캐시라고 그랬잖아요. 비트 형제 중에서 BK 대장주를 필두로 이런 애들 좀 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이 될 거다. 이미 알트장은 시작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앞에 뭘 붙였죠?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매번 시황이 같아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도 지루할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주말까지, 그리고 하루에 1개 또는 2개의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를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 올릴 겁니다. 달라지면 또 달라졌다고 올릴 겁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